25살인데 1급? 얘는 1급의 자격이 있어. 그거 누가 결정한 거예요? 정무직이나 별정직도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청와대가 당이에요? 민주당의 하부 조직인가요? 이거를 또 남성, 여성의 문제로 끌고 가요. 너네가 박탈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야. 너가 오해한 거야. 너가 공부해서 합격하는 그 자리를 뺏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 계속해. 여기는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하세요. 그런 의미인 거죠.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다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그 기사를 같이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그 25살의 여성분이신데요. 박성민이라는 분인데 25살에 청와대 1급 비서관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굉장히 많은 기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논란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기사를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처음에 딱 이 기사를 봤을 때, 헤드라인을 딱 봤을 때 느낌 25살인데 1급? 일단 여성, 남성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25살 1급 공무원 이 두 개의 단어가 들어오는데 되게 놀랍죠? 예, 되게 놀라워요. 관심을 끄는 기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기사를 읽으면서요. 이 뉴스를 본 저의 느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인격체니까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겨레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양대 그 신문이 있죠. 그러니까 뭐 진보 보수를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스펙트럼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쪽에 있는 언론도 있고 이쪽에 있는 언론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겨레는 이 양 극단 중에 한쪽인 것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일부러 한겨레 그러니까 기사가 되게 많은데요. 언론사마다 기사가 되게 많은데 일부러 한겨레 기사를 골랐어요. 왜냐면 이 논란에 있어서 이제 양쪽의 의견이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수 진보 간의 의견이 많이 다를 수가 있는데 가장 진보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 박성민 청년 비서관에게 가장 우호적인 의견일 거라고 보고 한번 한겨레 기사를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목은요. 박성민 논란 비뚤어진 공정 잣대로 20대 자극 분노 장사. 자, 여러분 제목을 딱 봤을 때 어때요? 이미 평가를 여러분 헤드라인은 되게 중요해요. 언론사의 헤드라인은 그냥 막 뽑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함축적인. 볼게요. 박성민 논란에서 비뚤어진 공정 잣대. 자, 이미 지금 박성민 사건의 가장 주된 쟁점이 뭐예요? 이것이 공정성에 반한다는 거죠. 근데 그 공정을 공격하는 거죠. 비뚤어진 공정 잣대를 들고 왔다. 그러니까 이미 앞으로 내가 쓸 글은 박성민한테 우호적인 글이야 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20대를 자극했다. 원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공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발탁인데 비뚤어진 잣대를 대서 20대들을 자극하고 있다. 일부러. 누가? 의도를 가지고 자극하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 장사. 그래서 그 20대들을 자극해서 20대들이 분노하게 만들어서 그걸로 장사를 한다. 굉장히 이 장사라는 말은요. 굉장히 폄하한 거죠. 이 박성민 논란과 관련해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비우호적인 사람들의 의견을 장사하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되게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 좀 세게 뽑은 것 같아요. 헤드라인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달 21일 청와대 1급 비서관에 임명된 박성민 25살입니다. 청년 비서관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뜨겁다. 20대, 여성, 대학생, 발탁 등의 열쇠말은 공정이란 블랙박스를 거치면서 경험이 일천한 어린 여성이 정치권의 특혜를 받아 고위 공직자에 올랐다는 비난으로 직결됐다. 되게 어렵습니다. 문장이. 약간 이해가 잘 안 돼요. 공정이라는 블랙박스다. 블랙박스. 공정이라는 블랙박스. 블랙박스가 어떤 개념이죠? 되게 은유적인 표현을 썼는데 쉽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 느낌이. 블랙박스는 못 보는 것도 보게 해주는 거 아닌가요?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걸 왜 블랙박스에 비유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섣불리 이해가 안 되고요. 공정을 원하는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반응도 따라 붙었다. 36살 제1야당 대표의 탄생에 열광한 한국 사회가 왜 박성민에게는 까다로울까? 전문가들은 박성민 현상엔 자격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공정성의 함정에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자, 여러분. 지금요, 박성민을 누구랑 비교하고 있어요? 36살 제1야당 대표. 누구죠? 이분이 누구죠?
이준석 대표랑 비교를 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 이게 동일한 비교인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평등이라는 건요.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 케이스인지를 봐야 돼요. 두 사람이 젊으니까 한 명은 20대, 한 명은 30대.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2030 다 통틀어서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이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글이 논리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박성민 현상의 자격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공정성의 함정. 여러분, 공정성이라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공정한 거? 근데 이 공정성의 함정이 있대요. 이 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공정이라는 건 좋은 건데 거기다가 공정성의 함정이 된다고요? 이해할 수 없어요. 자, 초고속 승진은 맞지만 무자격 비판은 부당하다. 자, 여러분 이 제목이 맞는지 보세요. 초고속 승진, 무자격, 이게 같은 선상에 있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는요, 핵심이 뭐냐면요, 앞부분에서 핵심은요, 초고속에 있는 거예요. 초고속. 자, 이런 거죠. 9급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9, 9, 8, 7, 6, 5, 4, 3, 2, 1. 그 다음에 위에는 정무직들이 있잖아요. 뭐 장차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관, 차관들이 이렇게 있는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게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이에요. 그쵸? 정무직도 결국은 큰 틀의 공무원 조직에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지금 아무런 공직 경험이 없는 사람이죠. 아닌가요? 공직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분이 여기 1급에 간 거죠. 1급에 임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혀 이 체계에 있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거지, 이 사람이 자격이 있냐 없냐,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자, 여러분, 왜 이런 구조를, 이게 시스템인데요, 이거를 그냥 만들어 놓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자, 9급 공무원 시험을 왜 봐요? 네가 거기에 그 9급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게 시험이죠. 되게 객관적이고 공정해요. 누가 그걸 가지고 시비 걸지 않죠? 그 다음에 그럼 9급이 됐어. 그러면은 뭐 8급이야. 너 그럴 자격이 있는지 보겠어. 5급, 3관. 시험을 보고 들어오는 게 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이 시스템이요, 이 조직 체계가 쓸데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게 바로 그것을 검증하잖아요. 얘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절차가 바로 이거기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 무시하고 지금 어때요? 얘는 자격이 있어. 근데 얘는 1급의 자격이 있어. 그거 누가 결정한 거예요? 국민이 결정하나요? 아니 본인이 결정하나요? 이걸 누가 결정하느냐, 누가. 이게 문제인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누가 얘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느냐. 이 시스템에 들어온다는 건요, 국가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국가가 시스템으로 결정해요. 시험이라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주관적인 사견이 개입될 수 없는 절차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격자를. 이게 시험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예요? 이걸 누가 결정해요? 자, 너가 자격이 있냐 없냐, 네가 1급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있어 없어, 그것을 누군가 특정인이 결정한 거잖아요. 특정인. 누군지 모르지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공정성에 반한다는 거예요. 별개 공정성이 아니라. 지금의 공정성은요, 절차의 공정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초고속 승진은 맞지만 무자격 비판은 부당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목 자체로. 자, 그리고 계속 보실까요? 논란은 언론이 2030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의 게시글과 댓글을 보도하면서 점화됐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남성들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또 여성의 문제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데요. 이게 성대결의 문제들이 아닌 걸 자꾸 성대결로 끌고 가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성 징병제도 마찬가지고요.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닌데 여성 남성의 대결. 그렇게 2030 특히 2030 남성들과 여성들을 대립을 시켜요. 갈등 상황을 막 만들고. 그리고 그게 아닌데 그거래요. 뭐 프레임이라고 말을 하면 되려나? 그런 프레임에 자꾸 넣는 거예요. 사회 현상들을. 전혀 그거랑 관련이 없는데. 그러니까 언론들이요, 2030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이런 걸 보도하면서 이게 점화됐대요. 원래는 이게 문제가 전혀 안 됐는데 그 말이죠. 그러니까 2030 남성들은 이렇게 언론이 툭 찌르기만 하면
조금만 선동하면 막 난리치는 그런 사람들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비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청년에다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1급에 임명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취지의 글이었다. 공정성 논란은 거세게 타올랐다. 이거 당연한 거죠. 보수 언론이라고 이제 특정을 지었고요. 이걸 문제 삼는 사람들을 보수로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그리고 계약직 회사원인 박아무개 씨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박 비서관 임명 직후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언론에서 계속 청년 박탈감을 강조하다 보니 박상민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됐다고 전했다. 자, 익명의 박아무개 씨가 처음에는 박 비서관 임명됐는데 별 생각이 없었대요. 이것도 약간 의문이긴 해요. 어떻게 별 생각이 없을 수 있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성, 남성을 떠나서 25살의 젊은이가 학교도 졸업 안 한 대학생이 청와대 1급 비서관에 발탁이 됐는데 아무 생각이 없을 수가 있다고요?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고요. 근데 나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언론에서 막 떠드니까 나 박탈감 느껴. 갑자기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 아무 문제가 없는 걸 언론이 계속, 특히 보수 언론이 이것을 공격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박 비서관 인선에 대한 비판은 대략 발탁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 자질이 검증되지 않았다. 여성만 임명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정치권 특혜를 누린 인사가 청년들을 대표할 수 있느냐 등으로 요약된다. 발탁 과정에서 공개의 경쟁을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구급 공무원 시험에 떨어져 울고 있는 청년들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낙하산 특혜 인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입직 경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 자, 무슨 오해가 있는지 볼게요. 청년 비서관 직책은 별정직 공무원이다.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시험 절차 없이 주로 특채 형식으로 선발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구급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너네랑 다르다고. 그러니까 너네가 박탈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야. 너가 오해한 거야. 너가 공부해서 합격하는 그 자리를 뺏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 계속해. 여기는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하세요. 그런 의미인 거죠. 오해한 거다. 별정직인 청와대 비서관은 정치적으로 필요하거나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그에 합당한 사회적 경력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라고 합법적으로 두는 직위라며 청와대 정무 별정직 중에 시험을 통해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거 당연하죠. 이거 누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을 모르는 것 같아요.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공정성. 자, 여러분, 뭐 공무원은 물론 그러니까 일반직이 있고 정무직, 별정직이 있죠. 근데 그게 그럼 일반직만 공정하면 되고 나머지 별정직, 정무직은 공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뭐 대통령님이 진짜 마음대로 아무나 갖다 뽑으라는 자리가 아니죠. 그거 국가의 전체 틀에 들어가 있는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물론 선발 과정이 시험이 아니지만 시험이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다른 공정한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오해라고요? 우리 아무도 오해하고 있지 않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별정직이나 정무직에 대해서 뭐라고 한 적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별정직과 공무직을 없애라고 데모를 해야 맞겠죠. 근데 그게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본질을 호도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본질을 왜곡하는 거. 본질은 A인데 우리는 A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를 자꾸 B라고 뭐라고요? 몰아가는 거예요? 너 지금 B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건 네 오해야. 아니 그건 내가 오해한 게 아니라 당신이 오해한 거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무직이나 별정직도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국가 조직의 일부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개인적인 사적인 조직이 아니면 최소한 국가 조직의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게 최소한의 공정한 절차를 두고 뽑으라는 거죠. 자, 일반직은 시험으로 뽑아. 알겠어. 오케이. 그럼 정무직, 별정직은 어떻게 뽑아요? 장관 인사청문회 하잖아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그냥 뽑으면 될 거 아니에요. 정무직도. 공정성이라는 그 가치, 대단히 중요한 가치인데요. 그게 없으면 사회가 무너져요. 왜 그런지 보세요, 여러분. 자, 만약에 나는 알아. 나는 얘가 정말 능력이 출중한 걸 알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 나는 아니까 내가 얘는 자격이 충분해. 얘를 뽑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요. 검증이 안 돼요. 검증이. 사람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마음에만 들면 나는 되거든? 1급 공무원 정무직 별정직은 아무튼 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가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게 우려되기 때문에 그 점을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이것을 여성, 남성의 문제로 가져가고 또 청년과 뭐 중장년으로 또 패를 가르는 거예요,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공정한 절차가 있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훼손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지, 훼손됐다가 아니라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자질을 의심하는 이들은 박 비서관이 자력으로 높은 지위에 오른 게 아니라고 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대요. 뭐 박 비서관이라는 분은요, 2018년 더불어민주당 입당해서 용인시 청년정책위 공동위원장 등 지역에서 활동하던 박 비서관이 중앙 정치로 옮겨온 것은 민주당 청년 대변인 공개 오디션을 통과하면서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실시에 화제를 모은 대변인 공개 채용과 비슷한 경로를 밟은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지금 동일하지 않은 걸 왜 자꾸 동일하게 비교하지? 이거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변인 공개 채용을 하는 건 자기네 당의 문제잖아요. 저 당에서 인재를 선발하겠다는데 뭐 공개 채용을 하건 뭐 어떻게 하건 그거는 뭐 그 당에서 알아서 할 문제인데, 지금 이 박 비서관이라는 분이 지금 민주당의 어떤 직책을 맡아서 우리가 이렇게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 아니죠. 그 당에서 뭐 청년 뭐 공동위원장을 맡건 우리는 몰라요. 당 내부의 일이니까 자치법규, 뭐 당원 당규로 할 문제지, 그걸 국민들이 막 이래라 저래라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왜 문제가 된 거예요? 청와대라는 정부 조직의 일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지, 왜 자꾸 이렇게 본질을 호도하죠? 다 같지 않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자기네 당의 뭐 대변인을 공개 채용하는 것과 이게 어떻게 같아요? 청와대가 당이에요? 민주당의 하부 조직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모두 편당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 내부의 일이면 이렇게 아무도 의혹을 제기하지 않아요. 논란이 되지 않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당에서 나왔잖아요. 국가의 기능을 하는 바깥으로 나왔는데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곤란하죠. 자, 그래서 보면은 뭐 쭉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뭐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대변인 명예 논평을 내놓으며 활동했다. 이거 당에서 한 거죠. 그리고 뭐 최고위원에 임명됐고, 이것도 민주당 내에서 최고위원이 된 거잖아요. 국가기관이 아니죠. 여러분, 정당 국가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봐야 맞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핵심은요, 이런 논란이 있으면 좀 귀담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논란이요, 뭐 여성이어서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래요. 여성이 됐기 때문이 아니고요. 뭐 청년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1급 비서관 자리를 청년에게, 뭐 정말 20대, 2030의 청년에게 이것을 기회를 주겠다 했으면 좀 더 공정하게 인재를 발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민주당에서의 그런 내부적인 그런 평가를 가지고 얘는 자질이 있으니까 1급을 시킨다, 그런 걸 봤을 때 누구라도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까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얘가 여성이어서 안 된다, 청년이어서 안 된다, 자꾸 패를 갈라서 충돌하게 하는 그런 양상으로 몰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자, 그리고 뭐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박성민 청년비서관 임명에 공부의 신 강성태 25살 1급 군단장과 같은 급이라고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군단장은요, 장군이죠, 장군. 장관급 장교라고 표현을 해요. 장군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그럼 이게 다 여단장부터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장군들을 장관급 장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1급은 장관보다 아래잖아요. 뭐 솔직히 뭐 급수를 따지긴 어렵지만 장관은 정무직이니까 1급보다는 위에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이 청년 비서관을 1급에 임명한 것은 군단장과 같은 급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예. 장관급 장교는 아니니까. 뭐 대령과 같은 급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군의 계급으로 치환을 하자면. 자, 그리고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제 26세인가요? 25세인가요? 26세 비서관 논란 확산에 청와대 이철이 실망시키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여러분,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다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정치,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요, 내가 책임질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지난번에 그 LH 공사 사건에서도 그렇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내가 직을 걸겠다. 그게 책임지는 게 아니죠. 그 직은 어차피 당신들 게 아니잖아요. 원래 임기가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도 임기가 있는데 근데 뭐 임기 좀 더 일찍 나오는 거밖에 더 있지 않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 이런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만약에 국민들을 실망시키면 내가 돈을 낼게. 내가 10억을 내겠다. 그러면 오히려 믿겠다고. 예. 오히려 더, 저 사람이 정말 진정성이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공정성이라는 되게 중대한 가치가 훼손이 됐으면요. 그걸 어떻게 책임져요? 그걸 훼손된 걸 어떻게 다시 복구하죠? 가치의 훼손은요, 굉장히 침해가 큰 거예요. 함부로 내가 그것을 침해된 가치를, 신념을 내가 책임지겠다. 어떻게 해요? 저는 방법이 되게 궁금한데요. How? 어떻게 책임지시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박성민 청와대 청년 비서관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 당분간만이라도 지켜보고 시킬 만한 사람인지 제대로 보고 평가하면 좋겠다. 그때 만일 실망시켜드리면 제가 책임지겠다. 자, 여러분 이게 이미요. 그러니까 논점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래요? 얘가 자격이 있다 없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자꾸 문제를 호도하고 남녀 성대결로 막 몰고 가고 청년층, 중장년층으로 나눠서 막 편가르기 하는 그런 언론 보도에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박성민 이분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나는 몰라요. 있겠죠. 훌륭하신 분들이 뽑았는데 1급 비서관으로 발탁했는데 당연히 능력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능력이 있는 걸 누가 평가하냐는 거예요. 누가. 공정한 절차가 있었어요? 검증 절차가 있었나요? 인사 검증. 우리가 9급 공무원을 뽑아도 시험도 보고 신원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하물며 1급 공무원인데 그냥 정치적으로 막 아무나 뽑아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훼손된 것을 얘기하는 거지 이 사람이 자격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당분간 지켜봐라? 말이 안 되는, 이미 문제의 본질을 몰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둑놈을 갖다 놨어. 도둑놈한테 일을 시켰어. 근데 얘가 일을 잘해. 그럼 괜찮은 거예요? 걔 시켜도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이 수석은 청년들의 목소리에 호응하기 위해서 당사자를 안 쳤고 박 비서관은 정치권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며 검증을 받았다. 그런가요? 받은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받았을 수도 있죠. 받았다면 뭐. 네. 근데 그 검증 절차라는 것이 누가 봐도 의문의 여지가 없는 그런 객관화된 그런 검증 절차를 받은 건지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런 뭐 논란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요, 나의 가치관하고 신념이에요. 그게 무너지면 설령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결국요, 사리에 맞게 일 처리를 해야 돼요. 사리는 뭐예요? 일의 이치잖아요. 일의 이치에 맞게 운영이 돼야 돼요. 국가는, 한 개인도 물론이지만 국가는 더더군다나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리로서, 그러니까 공자가 이런 말 했어요. 사리로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면 그따위 얘는 뒀다 얻다 쓸 것이냐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게 이런 경우죠. 사리가 없어요. 이 비서관을 뽑았는데 1급으로 뽑았는데 25살 여성을 뽑았어. 근데 사람들이 왜 의아해요? 그걸? 그게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치에 맞지 않은 게 여성이기 때문에 안 맞는 게 아니라 이게 과연 공정하게 이 사람이 선발된 게 맞나? 발탁된 게 맞나? 그 공정성에 우리가 의문을 품는 건데 그걸 자꾸 다른 쪽으로 막 호도하면서 본질을 막 흐리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설령 이분이 일을 굉장히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정성이란 가치는 훼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일만 잘하면 범죄자도 상관없어 이제. 저 사람의 도덕성 필요 없어. 일만 잘하면 돼. 그렇게 되면 이미 가치가 무너진 거 아닌가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득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뭐 그냥 일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런 좀 우려를 해봤고요. 충분히 지금 나오는 그런 논란은요,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너무나 타당한
의문을 제기한 거고, 그러면 그에 맞는 답을 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뭐 여성이라서 그렇다, 뭐 25살이라서 무시하는 거냐, 그런 말들? 또 뭐가 있죠? 너네랑은 이미 다르다, 결이 다르다, 이거는 별정직이니까 너네 공시생하고는 결이 달라, 그러니까 신경 끊어, 그런 식으로 이거를 사건을 이렇게 딱 차단시키는 거, 논란을 그런 식으로 차단시키는 거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결코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라는 것은 정당을 떠나서, 물론 이제 정치적인 건 어쩔 수 없지만, 정치적인 성향까지 배제할 수는 없지만요, 국가라는 것에 대한 의미와 기능, 그런 것들을 좀 공무원들이라면 그런 걸 알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